네, 안녕하세요. 지대현 코리아 남영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Snet 시스템 김도희입니다. 예,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됐는데요. 네.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 되게 다양한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들도 있었는데, 네네. 오늘은 그걸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 시절에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웠었는데, 네네. 가상자산에 대한 그 공약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되게 가상자산에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코인 발행이 되게 금지가 돼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ICO가 금지되어 있었죠. 대체 불가 코인도 지금 아직 허용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앞으로 이제 허용하겠다. 제도적인 기반도 좀 많이 만들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 코인 거래를.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좀 당선이 됐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죠, 이제. 네,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까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코인 거래할 때 수익에 대해서 네, 그걸 이제 공제 한도를 이제 5천만 원까지 이제 상향을 하겠다. 이걸 이제 내걸었죠, 이제. 현재 지금은 이제 250만 원? 네. 그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수익 많이 난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쵸, 그쵸.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는 과세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5천만 원까지 올리는 거는 많은 투자자들이 환영할 만한 이슈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가 지금 5천만 원까지가 되고 네. 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음. 주식은 5천만 원까지인데 왜 코인은 250만 원까지밖에 안 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었고 이제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그걸 잘 캐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게 이번에 잘 먹혀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고 이제 그걸 잘 얘기를 할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ICO를 이제 허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동안에 좀 많이 막혀 있었던 것 중 이유가 하나가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약간 사기나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었. 네. 이게 우려가 있었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막았었던 건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안전장치를 좀 많이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좀 안전한 업체들만 좀 ICO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사기를 좀 많이 막을 수 있게 지원을 한다는 거죠. 네, 아직 또 검사 출신이니까 뭐 이런 코인 부당거래 수익 그리고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 뭐 네, 이런 공약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 놔야지 좀 코인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가 있잖아요. 좀 네. 믿고 안전하게 좀 거래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정말 저 같은 그런 코인 개미 투자자들을 위해 이런 안전한 장치들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은 코인 시장이 많이 활발해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미도 안 그래도 지금도 코인을 되게 많이 거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런 거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을 거고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더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였던 게 거래는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관련된 법이 지금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법을 이제 제정하는 거죠. 이제 그걸 제정을 하고 이거를 관리할 이제 청도 이제 설립을 하는 게 이제 계획 중에 하나로 이제 공약 중에 하나로 있었었죠. 이제 관련된 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불안전 판매라던가 네, 이게 시세 조정, 그 작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코인을 한 번에 뭐 많이 사가지고 가격을 확 내리거나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허위 정보를 풀어서 이제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주식 그쵸. 네, 주식 시장처럼 코인도 이런 뭔가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거네요. 그런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웬만하면 본격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게 관계 부처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원래 없던 조직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 되게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되게 생소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 법규도 정말 없고 그 선 정비 후 과세 원칙이 네네. 정말 여기서 이제 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법이 없잖아요. 네. 근데 법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다 막고 나서 네.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도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맞아요. 이게 법에 등록이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다 막히는 포지티브 규제여서 네. 사업을 진행이 어려웠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조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일단 다 허용하겠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문을 열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만 이제 규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서 디지털
자산을 좀 육성을 하고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거에 좀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윤석열 당선인이 되게 블록체인이나 가상 자산에 호의적이다 보니까 관련 업계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되게 희망차게 이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고요. 블록체인 관련 산업이 되게 커질 것이라고 좀 전망을 좀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근데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런 게 커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투자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걱정도 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특히 자신의 돈 투자하는 거잖아요. 거래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약간 조심은 좀 하시는 게 좋다. 사업이 커질 수 있고 산업이 성장하는 건 맞는데 맞아요. 약간 제로섬 게임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거래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올랐다가 내려갔다는 개념이 좀 있으니까 주식 같은 거라서. 네. 또 개인 투자할 때는 네. 약간 좀 조심을 하고 어떤 게 좀 좋은 코인이고 특히 ICO 할 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될 프로젝트인지 맞아요. 한번 확인해보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이제. 네. 그래서 요즘 특히 앞으로는 좀 그런 ICO가 더 활성화되고 정보도 되게 많이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미리 알아보고 하시는 게 중요하죠. 특히 글로벌에서도 이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미국 증시랑 연결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근데 약간은 웃겨요. 그래서 증시가 오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비트코인이 오르고 약간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쪽으로 돈이 이동하면은 반대쪽은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조만간 국내도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화폐로서의 가치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쵸, 정말로 그쵸. 이거를 물건을 사고 파는 것까지는 이제 아직은 어렵지 않을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좀 특이했는데 우크라이나도 지금 내부 지금 은행망이 지금 폐쇄가 됐어요. 자금을 지금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쵸, 금융거래가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면은 그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가상 자산 지갑을 열었어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해서 가상화폐를 지금 모금을 시작했는데 그쪽으로 이제 하루 만에 한 200~300억을 순식간에 모금을 했거든요. 가상자산으로 기부금을 받은 거죠? 네네, 국민한테 좀 요청을 해서 모금을 했는데 단순히 이렇게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모금이 몰린 거죠. 은행이 막혔을 상황에서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뭐 최후의 보루 같은 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상황에서는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요. 네. 오히려 이렇게 전시같이 좀 극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상화폐가 유일한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네, 오늘은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얘기했는데요. 혹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